탄력 있는 피부, 매끄러운 피부에 대한 열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족발, 닭발 이런 거 탱글탱글한 거 먹으면 죄책감이 확 사라지거든요. 그냥 살? 완전히 살. 불가사리는 10조각을 내면 10마리가 됩니다. 불가사리에서도 콜라겐이 나온다는 걸 알아서 안녕하세요. 뷰티 에디터 백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실물로 뵈니까 25 같으세요. 아주 같아 당황하셨죠? 보여요. 그래요? 우리 오늘 너무 좋다, 시작이. 그럼요. 중국의 대표 미녀 양귀비는 탱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닭날개를 즐겨 먹었다고 하죠. 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매일 꿀과 우유로 목욕을 해서요. 여행 시에는 우유를 짤 당나귀 부대를 데리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음을 향한 갈망 언제나 뜨겁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라면 선생님과 제가 밤을 샐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자, 시대가 달라져도 변치 않는 뷰티 핫 키워드 콜라겐에 대해서 오늘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업이 뷰티 기자이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기사를 써왔어요. 되돌아보니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머리숱, 또 탱탱한 피부, 아름다운 곡선의 몸매. 뭐가 떠오르세요? 볼륨. 맞습니다. 결국은 신체의 아름다움은 볼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또 볼륨은 젊음, 생기, 건강과 연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맞아요. 사실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볼륨의 중요성을 정말 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볼륨을 결정하는 게 콜라겐인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콜라겐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엉뚱한 데 가서 볼륨이 생겨요. 그 있어야 될 곳에 콜라겐이 빠지면서 엉뚱한 곳에 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콜라겐 없인 뷰티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사실 요즘은 미용병원에서도요, 시술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막 이목구비가 예쁘고 이렇게 바꾸는 거였다면 최근은 되게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으로 변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안티에이징은 결국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콜라겐 제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이 그냥 상술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케팅 논란에 빠진 콜라겐. 하지만 절대 놓을 수는 없는 콜라겐. 지금부터 진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인체 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우리 피부가 겉에서 밖에 노출된 곳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또는 이제 피하 지방층이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피부 본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 진짜 피부, 진피인 거죠. 근데 이 진피의 80~90% 정도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라겐들을 묶어주는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탄력 섬유가 같이 이렇게 엉켜져 있고 이 주변으로 수분을 확 끌어당겨서 볼륨감을 채워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진피의 3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콜라겐, 히알루론산, 그리고 엘라스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볼륨 유지에 중요한 골격이 콜라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머, 그거 사라지면 그냥 피부가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와우. 근데 문제는요. 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죠. 20대 중반쯤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엔 한 1% 정도씩 서서히 빠져요. 문제는 이제 중년이 되면 가속화되겠죠. 중년이 되면 1%가 아니라 3%, 5% 정도씩. 네. 완경 이후로는 정말 콜라겐이 빠지는 속도가 급감하게 되거든요. 제가 46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저 5%씩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5%로 빠지기 직전 단계쯤. 근데 왜냐하면 이거 진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요. 네.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는 단순히 탄력이 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피부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져요. 그러니까 잔주름, 깊은 주름 이런 주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부 노화 현상인 거예요. 저희 정말 기사를 쓰면서 항상 선생님들께 여쭤봐요. 노화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20대 중반입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이 콜라겐이 빠지는 시점부터가 노화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던 거군요. 맞아요. 아쉽네요. 늙고 싶지 않아요. 네.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더 요즘 콜라겐을 이렇게 열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소중한 콜라겐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콜라겐은 너무 크기가 큰 아이예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다 보니까 흡수되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콜라겐의 일반적인 단백질 분자량이 달톤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근데 10만 달톤 정도예요. 너무 큰데요? 피부 같은 경우는 500달톤 이상은 애초에 흡수도 안 되고요. 장점막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에도 500달톤 이하를 보통 권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500달톤이 되려면 그러니까 콜라겐 그 자체로는 이렇게까지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보다 하나 더 하위 단계인 펩타이드까지 쪼개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면 먹는 것도 펩타이드가 나왔는데 화장품도 펩타이드까지 쪼개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내 몸에서 다시 흡수된 다음에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대로만 있으면 콜라겐이 아니니까. 사이즈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피부의 특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콜라겐을 흡수시킨다라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먹는 콜라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용의 목적보다는 건강을 챙기는 목적으로 먹으라고 해요. 왜냐면 먹어서 우리 몸 전체로 흡수되니까 콜라겐은 전신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데는 좋죠. 그러니까 실제로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흡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좀 돈을 낭비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선생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콜라겐은 그저 젊어지고 싶은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행위일 뿐일까요? 아니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옆에 훈훈한 남성분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스테이크 대표 양승찬입니다. 전 사실 이분 유퀴즈에서 봤는데 그 친환경 제설제 불가사리의 진심인 분으로 나오셨었죠. 아니 사실 저는 그때 보고 불가사리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불가사리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신다니 약간 리스펙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부분 있죠. 콜라겐의 한계, 흡수에 관련한 극복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고요. 콜라겐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신 분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들어봐야겠어요.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설제를 만들다가 화장품을 만든다? 계기가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비즈니스 자체를 좋아하진 않아요. 화장품 사업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의 1번은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화장품 사업은 신생 브랜드한테는 그렇지 못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헤리티지가 명확한 기업들이 뷰티 시장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가 와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혹은 새로운 IP를 가지고 와도 브랜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잠깐 반짝이고 한 3, 4년 내에 꺼지는 브랜드들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화장품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근데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와의 이제 콜라겐 전달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를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연구 결과는 너무 좋고 소비자한테 전달은 하고 싶고 되게 솔직해. 정말 솔직하게 이거를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패션 시장에서 그 답을 좀 찾았습니다. 패션 시장에서 헤리티지가 아니라 IP로 시장에서 영속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고어텍스. 고어텍스는 소비재는 아니지만 이런 원료 소재 브랜드로서 소비자들한테도 전달되고 그 소재 브랜드를 쓰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되게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저희의 코어 기술이 있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특허 IP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화장품 업계에 좀 고어텍스가 돼보자 라고 해서 이제 페넬라겐이라고 하는 원료 브랜드를 출시를 한 거죠. 자, 일단 페넬라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페넬라겐을 설명해 주시면 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페넬라겐은 페네트레이션, 침투라는 뜻과 콜라겐의 합성어예요. 이 콜라겐이 앞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안쪽까지 전달될 수 없다, 진피까지 전달될 수 없다는 한계를 침투시켜서 해결한다라는 그 기술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원료 브랜드고요. 고려대학교와 함께 이제 새롭게 개발한 TDS, 즉 경피 전달 시스템과 그리고 불가사리에서 유래된 콜라겐을 접목한 기술을 확보한 원료입니다. TDS.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물을 전달할 때 많이 쓰는 기술이자 시스템이죠. 작은 캡슐 안에다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넣어서 경피로 전달시키는 거. 초기 TDS라고 할 수 있는 리포좀 같은 것들에는 사실 경피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파괴되기도 하고 그 안에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잘 담기지 않았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페넬라겐의 연구가 필요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콜라겐이 진피에 이렇게 진입하려면 여러 가지 유효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거의 집약체가 이제 페넬라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넬라겐의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피부 각질층을 뚫고 진피층에 전달하기 위한 캡슐인 탄성 에토좀이라는 전달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달체 캡슐에 얼마나 콜라겐이 잘 담기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기는 효율을 가장 높이기 위한 불가사리 콜라겐 그 소재 자체, 이 세 가지가 가장 코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캡슐에 어떤 기능을 넣어가지고 피부에 침투시키는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하신 이 탄성 에토좀 같은 경우엔 기존 캡슐하고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탄성 에토좀은 쉽게 말해서 이제 콜라겐을 담는 탄성이 있는 캡슐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는 말 그대로 방어막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질층은 그 자체로 세포로서 방어 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 간 지지를 통해서 피부 안쪽으로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리포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이 리포좀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지젤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이중층으로 구성된 막을 의미합니다. 인지젤 이중층으로 구성된 이 캡슐은 세포 간의 전달체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포좀을 우리가 피부에 도포하면 각질층의 이 세포 사이 간 지지를 통해서 충분히 진피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아이디어에서 이 리포좀 TDS들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2016년에 STED라는 광학현미경이 개발이 되게 돼요. 실제 이 광학현미경을 개발하신 분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고 광학현미경으로 한번 찍어본 거죠. 과연 정말 각질층을 뚫고 리포좀이 도달하는가. 찍어본 결과 리포좀이 각질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터진다라는 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리포좀 자체도 사실은 진피층에 도달하지 못하는구나가 밝혀진 거죠. 약간 충격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타겟에 전달시키는데 최고의 화장품 기술 리포좀이라고 생각해 왔으니까. 네. 리포좀은 이제 인지젤 이중층 막으로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구형의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 막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인지젤 대신 다른 계면활성제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은 탄성을 조금 더 부여한 형태의 리포좀을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약간 왜 물도 다 모양이 다른 그릇에 담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다 모양이 변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땀샘이 들어가야 될 건 뭐 그 크기 그대로, 또 좁은 곳에 가야 될 건 더 몸을 좁혀서 이런 개념인가요? 네, 이렇게 약간 플렉서블하게 구형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들어간다라는 이미지를 좀 그리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좀 혁신적인데요? 네네, 일단은 탄성 리포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리포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존의 솔루션이었고 저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탄성 에토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달체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리포솜에서 조금 더 진화된 거가 이 탄성 에토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이 에토좀과 리포좀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같지만 이거를 제조하는 용매를 물이 아닌 에탄올 베이스로 만든 걸 의미하고요. 에탄올을 용매로 했을 때 이 인지질 막 자체가 보다 유연성들이 확보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것과 탄성 리포좀의 장점을 저희가 결합시킨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이 탄성 에토점에 들어가는 콜라겐 역시 단백질이 좀 잘게 쪼개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너무 잘게 쪼개 놓으면 콜라겐으로 효용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은 들어가는 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피부는 자체적으로 섬유 아세포라는 걸 가지고 있고 원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은 있는 거거든요. 피부 기능 자체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본연의 섬유 아세포가 기능을 좀 하고 있는 피부라고 하면 쪼개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원료를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합성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은 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라겐을 쪼갠다는 건 콜라겐 펩타이드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그 달톤수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쪼개지면 또 최소한인 아미노산이 한두 개 붙어있는 구조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콜라겐으로 100% 재합성된다라는 건 물음표가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최소 반복 단위를 가지는 펩타이드가 들어갔을 때 과연 유효한 재합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2차적인 검증, 임상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임상이라는 거는 그 원료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조효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콜라겐이나 이런 원료들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콜라겐 합성이 개선되고 진피의 친밀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아예 배제하고 단순히 페넬라겐만을 물에 타서 임상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도 실제로 진피 친밀도가 굉장히 유효하게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효소의 영향 없이 저희가 보충한 콜라겐만으로 유효한 재합성들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저 너무 지금 인투되어 있어요, 지금. 몸이 막 이렇게 앞으로. 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 게 사실 의사들이 콜라겐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딱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사이즈를 쪼개서 나노화를 시켰대요. 그래봤자 발랐을 때 투과를 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고, 그나마 제가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콜라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리포점이라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한계가 있어서 하나 더 뛰어넘었다는 게 되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 기술에 지금 불가사리 콜라겐을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냐면 불가사리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무리 캡슐이 훌륭하고 잘 전달이 돼도 속이 빈 강정이 전달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저희의 TDS를 개발하고 이 탄성 에토즘이라는 걸 개발해서 시중의 콜라겐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담기더라고요. 돈피에서 추출한 콜라겐 같은 것들인데 그건 0% 아예 담기지 않았고요. 많이 쓰고 있는 피쉬 콜라겐 같은 경우는 한 17% 정도 담재가 됐습니다. 소수성 아미노산, 물이랑 친하지 않은 아미노산의 비중이 높다 보니 이 캡슐에 잘 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가 불가사리에서도 콜라겐이 나온다는 걸 알아서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그 불가사리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담아보니 담재 효율이 거의 90%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가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저희가 콜라겐이 아니라 다른 걸 추출했나? 그래가지고 콜라겐을 추출한 것이 맞는지도 막 검증해보니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이건 잘 담기지라고 해서 콜라겐의 전체 아미노산 서열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불가사리 콜라겐이 피쉬 콜라겐이나 돈피 콜라겐과 다른 점이 소수성 아미노산이 아니라 이 친수성, 물이랑 친한 아미노산의 비중이 40% 가까이가 높았어요. 이게 불가사리 콜라겐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미노산 서열상의 특징 때문에 이 담재 효율, 즉 우리의 원하는 전달체에 담기는 효율이 늘어난 거고, 이게 페넬라겐의 기술의 핵심이 된 거죠. 어쨌든 이 불가사리 콜라겐이 잘 담기는 장점이 있다고 해도 결국 캡슐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효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불가사리 콜라겐의 장점이 좀 특별히 있을까요? 불가사리 콜라겐은 원래 있었던 그 콜라겐 원료고, 일단은 저희가 불가사리 콜라겐을 처음으로 추출한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불가사리 콜라겐을 실제로 쓰고 있는 화장품 회사도 있어요. 근데 불가사리 콜라겐 자체가 다른 그런 기존의 피쉬 콜라겐이나 돈피 콜라겐보다 효과적이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불가사리는 10조각을 내면 10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압도적인 재생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불가사리 콜라겐 자체도 항산화성, 주름 억제 활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비트로 데이터들이 통상의 콜라겐들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불가사리가 또 그런 쓸모가 있다는 게 정말 좀 재밌어요. 저는 이제 화장품을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사이클링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죠. 유행이 있어요, 성분도. 레티놀, 레티날 아시죠? 정말 우후죽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행하는 게 기왕이면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면에서 불가사리 콜라겐은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이제 중기적인 목표까지를 잡고 보면 불가사리라는 거에 완벽한 업사이클링에 있어요. 저희 회사가 친환경 제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친환경 제설제 자체가 계절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겨울철에만 팔리니, 두 번째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에 쓰는 건 불가사리에서 나오는 다공성 구조체 하나거든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건 좋은데 남는 건 또 폐기 처리해야 돼가 물음표였던 거죠. 완벽한 업사이클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에 이어서 이 페넬라겐이라는 화장품 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폐액은 완벽하게 다 활용해서 액상 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아예 없이, 그래서 이 불가사리를 완전하게 업사이클링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씹어 먹었네요, 그냥. 씹어 먹었어요. 사실 페넬라겐을 통해서 좀 앞으로 기대하시는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업계에 고어텍스가 있다면 화장품 업계에 페넬라겐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원료 자체의 브랜딩을 원하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도 페넬라겐이 단순히 저희가 쓰는 원료가 아니라 실제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페넬라겐이라는 원료를 콜라겐 원료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저희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강한 의지 담긴 페넬라겐, 그것이 담긴 결과물이 바로 이들이죠. 차례로 소개를 드리면 부스팅 토너입니다. 3%의 페넬라겐이 들어있거든요. 그 보습력이 토너치고 확실히 있어요. 많이 지성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요것도 에센스처럼 흡수시켜서 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똑똑했으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세럼, 페넬라겐 10% 함유. 얘가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 히아루론산 같은 유효 성분이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약간 장벽 케어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형은 어떠세요? 가볍진 않아요.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좀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나 여드름 피부가 난 친구들한테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제형인데 중년 이상이거나 피부가 좀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만으로도 약간 보습막처럼 이렇게 되는 느낌? 제 마지막 이제 크링이죠. 마지막 단계. 페넬라겐이 7%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꽤 함량이 높네요. 피부 장벽 성분과 비슷한 세라마이드 그리고 스코알란이 들어 있습니다. 딱 보면 약간 버터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리치할 것 같은데 가볍게 발려요. 보습력 되게 좋네요.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려볼까 봐요. 저희가 토너를 쓰는 이유는 준비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여물이 있다면 깔끔하게 정돈해주거나 뒤에 올 제품에 대한 프랩으로서 토너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넬라겐 10% 함유되어 있는 이 아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정말 패며듭니다. 스며드는 느낌이, 여러분 이거는 경험을 좀 해보셔야 알아요. 그리고 나서 콜라겐 잠궈주는, 밀어서 콜라겐 잠금 기능을 해주는 것까지 이 3스텝이 너무 과하지도 않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페넬라겐 기술로 콜라겐 흡수가 확실히 보장이 된다면 화장품을 꾸준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안티에이징 관리 기대할 수 있다고 봐요. 데일리 케어 중요하잖아요. 사실 매일매일의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10년 뒤에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바르는 것만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야 될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를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콜라겐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좋은 건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지켜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키기 위한 수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 많이 드시기.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꼭 섭취를 해주셔야지 피부에도 수분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피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외선 꼭 피하셔야 돼요. 특히나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를 촉진시켜요. 세 번째는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조효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고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있어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영양소, 비타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보통 비타민C를 꼽거든요. 네 번째로 얘기 드릴 거, 수면. 잠을 못 자게 되면 피부에 회복도 안 되고 수분도 보유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볼륨감이 빠지면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이는 거예요. 12시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추가적으로 하시면 더 좋은 거. 과도하게 단 거는 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당독소라는 걸 만들면서 얘네들이 또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예, 아름다운 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건강하면 반드시 아름답잖아요. 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 건강을 지키는 게 곧 피부를 지키고 콜라겐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제 콜라겐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꼭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넬라겐 또 화장품 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마케팅 논란 속의 콜라겐. 그러나 절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콜라겐.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술력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확인되었죠. 언젠가는 완벽한 논란 종결이 되길 바라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탱탱한 피부와 자신감도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